재미있는 창작설화 이야기 뚝딱. 오늘의 이야기는 꿈속에서 본 어느 특별한 장소를 찾은 아주 기구한 팔자의 할머니가 인생을 끝내려 하던 그때에 그 인생을 뒤바꿔 놓을 아주 놀라운 할배와 만난다는 이야기 올시다. 그럼 두말 않고 얼른 들어가 보실까요? 뚝딱. 어느 먼 옛날 아주 오랫동안을 쉬지 않고 걷기만 하는 한 할멈이 있었어요. 그러더니만 어느새 들고 있던 보따리조차들 기운이 없는 것인지 비틀비틀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때였어요. 어느 한 계곡에 다다른 할멈이 그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더니만은 갑자기 목 놓아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해가 서산으로 기우는 와중에도 그 울음은 멈출 줄을 모르는 것이었어요. 이토록 깊은 산속에까지 쉬지 않고 걸어온 터였지만서도 마냥 울 기운이 남아있다는 것이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어느덧 울다 지친 할멈이 나직히 혼잣말을 이어했어요. 정말 신기하구만 그래. 진짜 그 꿈속에서 본 것과 똑같은 곳이 있었어. 어찌도 그곳하고 이리도 똑같을 수가 있다더냐. 할멈의 입장에서는 이곳이 처음 온 곳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뭔가 익숙한 곳을 바라보는 듯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놓은 보따리를 열어보더니만 연분홍빛 저고리 하나를 꺼내 입는 것이었어요. 엄니, 제 인생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요. 부디 이곳에서 그 하늘에 올라 먼저 가 계신 어머니를 만나 뵙고 꼭 안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엄니 조금만 기다리이소. 헌데 그때였습니다. 아니, 건니신데 거서 그리 안방처럼 앉아있답니까? 지금 제정신이요? 한창 나이든 누군가의 목소리에 깜짝 놀란 할멈이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러자 갓을 쓴 노인이 헛기침을 하며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 줄 알고 그리 앉아있는 거요? 죽으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은 얼른 버뜩 거기서 일어나시오. 어서. 이 말에 뭐가 위험하다는 건지 싶어야 할 할멈이었건만 그녀는 그저 편안한 말투로 말을 이어가는 것이었어요. 걱정 마십시오. 저도 여가 위험한 줄은 아주 잘 알고 온 터이니까 말입니다. 그냥 제 볼 일이 있으니까는 어르신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요. 이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온 할아버지가 재차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서 호랑이가 나온다는 걸 알고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요? 순간 살짝 고개를 숙이는 할멈이었어요. 예, 오래전에 꿈속에서부터 이미 이곳을 아주 잘 봐온 터였거든요. 그때도 웬 호랑이가 뛰어와서는 절 확 물더니만은 있는 대로 막 끌고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요? 그때도 절 물어갔던 것처럼 저는 이제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요. 그러자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럼 그 호랑이가 나타나기 전에 그 연유라도 좀 들어봅시다요. 나도 언제 갈지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어찌 그걸 자기 좋을 대로 정하려는 건지. 내 연불이라도 외워드릴 수 있음 그리 해드릴 텐데 말이요. 그럼 어디 말씀 한번 내뱉어 보시구려. 이 말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할멈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그럼 제가 호랑이한테 물려갈 때 그 연불이라도 좀 부탁드리겠소이다. 라면서 자신의 말을 이어가는 할멈이었습니다. 전 나름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나 별 걱정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다만 제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무당이 되신 터에 제 딴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 따름이었지요. 어느새 그 할멈 곁에 앉은 할아버지가 호랑이 걱정 대신 귀만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홍기가 찬 때에 이르러 갑자기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제가 무슨 이승에선 받을 복이 없다면서
되려 남들한테 해나 끼치지 말고 살면 다행이라나요. 그래서 전 혼인도 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아주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려니까 밤엔 잠도 잘 오질 않는 것이 도저히 견디기가 너무도 힘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 그 당시에 집에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남정네를 만나 신접살림을 차릴 수가 있었지요. 이 할멈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할아버지가 잠시 껴드는 것이었어요. 결국 사람이 운명을 거스를 수 있다. 그리 믿으셨던 게군요. 그러자 할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랬지요. 그래서 전 뭐가 됐든지 간에 그저 떳떳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요. 헌데 해를 거듭할수록 좀 좋지 않았던 남편 건강이 더 악화되더니만 글쎄 몇 년 후에 그만 세상을 뜨고 만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자식 하나 낳질 못했다 보니 전 그냥 혼자 과부로 살다 죽을 팔자구나라는 생각뿐이었지요. 근데 또 살아가다 보니까는 그 어머니의 말씀은 까맣게 잊은 채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남편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 남편과는 아이를 낳고 오순도순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싶었는데 결국엔 그 남편과 자식 모두를 그 동네에 떠돌던 전염병으로 또 잃을 수밖에 없었단 할멈이었어요. 자신도 함께 걸린 병이었건만 오직 자신만이 별 문제가 없었단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할아버지는 곰곰이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전 그때가 되고 나서야 어머니의 말씀이 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늙은 몸이 다 돼서야 말이지요. 이 못난 몸으로다가 계속 독수공방하던 중에는 어찌나 그리도 같은 꿈을 많이 꿨던지 그 집채만한 호랑이가 날 턱 물어가지고는 제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요? 바로 그곳이 이곳 산골의 계곡이란 말입니다. 내 이래저래 호랑이가 나타나는 곳을 찾아다니던 중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는 여기까지 찾아올 수가 있던 것이었지요. 그러니 어르신은 걱정 마시고 모른 척 해주셔도 되옵니다요. 헌데 그 순간 할아버지가 대뜸 말을 잇는 것이었어요. 그럼 할멈, 저기 저 예쁘게 피어있는 꽃들이 보인답니까? 이런 뜬금없는 할아버지의 물음에 살짝 놀라 대답을 이어하는 할멈이었어요. 네, 보이고 말고요. 아주 예쁜 꽃입니다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만 그 꽃 가까이로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꽃도 한때는 훨씬 더 아름다웠을 텐데 말이오. 헌데 이 꽃들이 질 때를 정해놓고 보면 사실 그 아름다움이란 별 쓸모없는 것인데 말이오. 적어도 얼마 못 폈다시 들어버리는 이 꽃들한테는 말입니다. 라며 그 꽃들 중 하나를 확 꺾어갖고는 할멈한테로 다가오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럼 댁이 지금 이 꽃이라면 말이오. 이 아름다움을 간직하시겠소? 아님 어차피 그냥 시들껏 땅속에다 파묻어버리겠소? 그러자 그 예쁜 꽃잎을 가만히 바라보던 할멈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뜨거운 눈물을 닦아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나와 같이 가십시다. 여기 더 있다가는 진짜 호랑이 밥이 될지 모르니까 말이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어흥 하는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자, 얼른 빨리 일어나시오. 그 보따리도 빨리 챙기시고 말이오. 아어서. 다급한 할아버지의 말에 함께 겁을 집어먹은 할머니가 그 연분홍 저고리를 벗어들더니만 보따리를 끌어안으며 할아버지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할멈의 손을 있는 대로 꼭 잡아주는 할아버지였지요. 이에 종일 걷기만 했어서 그런지 삭신이 쑤셔오는 할멈이었건만 따뜻한 할아버지의 손길 때문이었는지 온몸이 녹아내리듯 피로마저 풀려버리는 할멈이었어요. 헌데 그 순간 너무 급히 뛰다 보니
팔에 힘이 빠져버린 할멈이 그만 연분홍 저고리를 놓쳐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뛰고 있던 와중이었기에 할멈은 이를 미처 눈치채지 못한 것이었지요. 이어 산길을 거의 다 내려온 그들은 할아버지의 집에까지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다소 누추하지만 일단 좀 짐을 풀고 쉬시구랴. 뛰어와서 땀도 많이 났을 텐데 내 얼른 씻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겠어. 이후 할멈은 이런 할아버지의 호의로 인해 빈방에서 그간의 피로를 풀며 편안한 잠까지 청할 수가 있었어요. 헌데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잠에서 놀라 깬 할멈은 얼른 보따리를 챙겨든 채 그 방에서 조용히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때 아니, 이른 아침부터 어딜 가시는 게요? 그쪽이 허기졌을까? 내 미음 좀 끓여놨는디. 보따리를 들고 있는 할멈이 화들짝 놀라자 이내 다가온 할아버지였어요. 제가 괜한 불편을 드리진 않았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어제 일만 해도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말이오. 이에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 고마우시다면 우리 통성명이라도 좀 하는 건 어떻소? 난 이 사나래 마을에서만 45년을 살아온 함태평이라 합니다만. 예, 그럼 저는 최순자라 합니다요. 어느새 통성명을 마친 이들이 잠시 앉은 사이 함씨 할아버지는 곧 아침상을 차려오겠다면서 부엌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이런 함씨의 모습에 최씨 할멈은 어피할 수 없다는 듯이 보따리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함씨 할아범과 최씨 할멈이 밥상을 마주한 자리에서 함씨 할아범은 말을 잇기 시작했어요. 차린 건 별거 없지만 말이오. 밥은 많으니까 원하는 만큼 실컷 드시구랴. 아니 근데 한 며칠 푹 쉬다 가면 좋을 것을 뭐 때문에 그리도 이른 아침에 가려 한 것이오? 그러자 최씨 할멈이 답했어요. 어찌 보면 절 살려주신 은인이시기도 한데 말입니다. 제가 도움이 되진 못할 망정 되려 민폐를 끼치려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말이지요. 그래서 그냥 죄송한 마음에 가려한 것이었습니다요. 이 말에 함씨 할아버지가 민폐라이요. 아, 그냥 나갔다가는 산길로 또 발을 들여가지고는 그 호랑이를 또 만날지도 모르건만. 아, 그것이 걱정도 안 됐단 말이요. 난 그저 오랫동안 혼자 살아오다 보니까는 누군가 있어주는 것이 너무 좋다는 것 아니겠어. 그러니 내 눈치 보지 말고 그저 마음 편히 있는 대로 쉬다 가시구랴. 이 집을 나가도 내가 나가는 편이 나으니까는. 이 말에 화들짝 놀라는 최씨 할멈이었습니다. 아이고, 영감님께서 나가시다니요. 그건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요. 그저 여지껏 제 팔자 때문에 신경이 쓰여 그런 것이니까는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사실 제 인생에 있어 나와 인연이 있는 자들은 전부 이 세상을 떴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전 그저 영감님께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것이 걱정된 것이었습니다요. 그러자 이 말을 차분히 듣던 함씨 할아버지가 그런 이유에서였다면 내 인생 얘기도 들려줘야 한다는 것 아니겠소. 나도 사실 당신만큼이나 절대 만만치 않은 그런 삶을 살아왔으니까 말이지요. 라며 미소를 보이자 최씨 할머니는 곧 궁금해하며 말을 이었어요. 그것이 참말입니까? 사실 내도 이리 멋진 양반께서 왜 혼자 살고 계신지 그 연유가 참 궁금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에 함씨 할아버지는 나도 사실 그 산에 올라갔던 나름의 이유가 있었소이다. 그것이 할멈과는 좀 다른 것이었지만서도 그 목적은 비슷한 것이었지요. 목적이 비슷했다니요? 난 꽤 오래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그 산에서 잃었소이다. 그 당시 산나무를 따러 간다면서 평상시처럼 웃으며 나갔었는데 말이오. 그런 아내의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내 그때의 충격으로 누굴 만나도 말이 없어졌더랬어. 그래도 내 이웃 몇몇들은 아내가 그래도 어디에선가 잘 살고 있지 않겠냐면서 위로의 말을 해주는데 내 차라리 그냥
집을 나간 것이었다면은 그것이 더 나은 듯도 싶은 것이었지요. 자식 놈도 하나 겨우 낳았었지만 세상에 나오자마자 그냥 떠나가 버린 터. 가진 것 하나 없는 나랑 살면서 어찌 힘들지 않았을 수가 있었겠느냐 말이오. 라며 더욱 슬픈 얼굴로 말을 이어가는 함씨였습니다. 헌데 그때부터 저 산에서 들려오는 호랑이 소리가 어째 내 아내와 연관되어 있진 않을까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이었소. 그랬다 보니 정말이지 그 호랑이 놈이 내 아내를 해친 건 아니었을지 싶은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놈을 잡지 않고선 잠도 편히 오질 않는 터에 어느 날엔가 어떤 스님 한 분이 날 보며 하시는 말씀에 내 어찌나 놀랬던지. 그것이 뭐였는데 말이오? 이 집에 너무도 큰 애군이 껴 내가 뭐래도 자꾸만 잃어버릴 팔자라는 것 아니었겠소. 특히나 내 위 조상들이 꽤나 엄중한 죄를 지은 탓에 좋지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단 것이었소. 그래서 내 살면서 느낀 모든 의문이 풀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호랑이를 잡아볼 용기도 나질 않는 것이었소이다. 이에 놀란 표정의 최씨 할멈이 말을 붙였어요. 어찌 보면 영감님도 정말 저와 똑같은 팔자를 타고나신 거 아닌가 싶소이다. 우리가 이래 만난 것도 그런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끌어당긴 것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그러자 고개를 끄덕이던 함씨 할아비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는 그 떠나갔던 아내가 꿈속에 나와서는 그 산속으로 들어오라며 손짓을 하는 것이 아니었겠어. 그래서 내 얼른 따라가겠다면서 그 길로 오른 것이었지요. 그런데 함씨 할아범의 또 신기한 말에 최씨 할멈이 숨을 죽였어요. 그 깊은 산중에 들어서고 나서야 내 정말 꼭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어.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을 보고서야 확신이 든 것이었지요. 뭐 때문인지는 몰라도 당신이 그 연분홍색 저고리를 입고 앉아 있는데 무엇보다도 당신을 내 꼭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었어. 그 말에 갑자기 훌쩍이는 할멈이었습니다. 그랬다 보니 아내가 왜 꿈속에서 나타나 그리도 손짓을 한 것이었는지 내 그제서야 이유를 알 수 있었다는 것 아니었겠어. 죄씨 할멈 당신을 구해내라 이른 것이었거늘 내 그걸 알고 어찌 당신을 또 위험한 곳으로 보낼 수가 있겠느냔 말이오. 이젠 혼자 있기도 눈물만 올라오는 터 이 몹쓸 팔자 따위가 당신마저 해할지도 모르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여태껏 혼자 살아온 건 정말이지 별 의미가 없었다는 것 아니겠소. 이를 마냥 듣고만 있는 최씨 할멈에 계속 말을 이어가는 함씨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내 밤새 안 자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오. 우리가 이런 같은 팔자에 놓인 마당에 그 마지막 희망을 한번 가져보면 어떠냐는 것이오. 그러다 보면 왜 그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우리한테도 꽤나 좋은 팔자가 찾아올지 누가 아는 것이겠느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번 함께 살 궁리를 찾아보는 건 어떻겠어. 그 할멈이 처한 운명도 나와 같이 바로 잡아보고 말이지요. 아 어떻소? 이런 함씨 할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최씨 할멈은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함씨 할아범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면서 다음 날 똥이 틀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까지 밤새 생각에만 잠겨있던 할멈이었습니다. 그려 내 팔자를 고쳐볼 수만 있다면야 뭐가 그리도 고민이 된다는 것인가. 헌데 내 팔자가 저 영감님보다도 더 센 것일지 모르는 것인데 말이지. 그럼 만일에라도 함씨 할아범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말이다. 그땐 정말이지 난 죽어 마땅한 것인데 말이오. 아 이를 정말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긴긴 밤이 다 새도록 결국 생각을 끝내지 못한 최씨 할멈은 다음 날 아침 조용히 방에서 나와 벌써 마당에 나와 있는 함씨 할아범과 마주쳤어요. 제가 간밤에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숨 죽인 채로 할멈을 바라보는 함씨 할아범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같이 살지 않는 척 해보는 건 어떤가 해서 말입니다.
그저 각자 방 안에서만 생활한다면 서로 살아가는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각자의 팔자로 서로를 해할 일은 없지 않겠소? 이 말에 환한 미소를 보이는 함씨 할아버지였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요. 그럼 바로 그리 해보십시다. 이에 두 노인은 이날부터 각자의 방에서만 생활하면서 마치 한 집에 있어도 함께 살지 않는 양 서로의 거리를 유지했어요. 매일 아침 방을 나선 그들은 그저 이웃 사람과 만나듯 안부 정도의 인사만 주고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밥을 먹을 때에도 함씨 할아범이 대청마루로 나앉으면 최씨 할멈은 곧 자신의 방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었지요. 사실 최씨 할멈은 그 고민에 잠겨 있던 날 밤 먼저 간 아들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곤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이 모두 나와서는 최씨 할멈을 위로하는 것이었어요. 부디 그 저승으로 오기 전까지만이라도 새로운 삶을 누리며 그저 맘 편안하게 살아보란 것이었습니다. 이에 최씨 할멈은 그 함씨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데 아주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더랬지요. 이후 최씨 할멈은 함씨 할아버지와 함께 한 지붕 및 또 다른 방에서 살며 나름 바쁘고도 즐거운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메주를 쑤어 장을 담근 뒤 이미 장독대에 담겨 있는 여러 장들과 함께 맛있는 요리를 하기 시작했지요. 이에 수년 동안 뭐 하나 제대로 먹어보질 못한 함씨였기에 최씨 할멈이 정성스레 차려낸 밥상은 함씨 할아범을 감격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달래를 넣어 팔팔 끓은 된장찌개에 함씨 할아버지는 눈물까지 찔끔 흘리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함씨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자신의 방에서만 어제 먹다 남은 약과와 누룽지만으로 끼니를 때우는 최씨 할멈이었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에도 함씨 할아범과 최씨 할멈은 서로가 곁에 있어 더욱 든든하기만 한 것이었지요. 헌데 어느 날부턴가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은 채로 불을 지펴내던 최씨 할멈은 자신의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 아궁이의 열기가 아랫배로 전달이 되어 그런 것인지 살면서 정말이지 간만에 느껴보는 그런 아주 기막힌 느낌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 그 함씨 할아범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서야 마구 솟구쳐오르는 듯한 뜨거운 것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알 수 있는 최씨 할멈이었지요. 아니 어찌 나한테도 이래 남사실한 감정이 남아있을 수가 있다더냐. 아 어찌 내 기분이 왜 이리 요상해지는 것이여? 함씨 할아버지가 패놓은 장작을 그 작은 아궁이에 넣을 때마다 뜨거워지는 자신을 느끼는 최씨 할멈이었어요. 헌데 그런 함씨 할아범을 될 수 있으면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하는 최씨 할멈이었습니다. 마치 우연이라도 마당채에서 마주치고 날 때면 그저 양볼이 빨개져 갖고는 새색시 마냥 금세 자리를 피해버리는 최씨 할멈이었지요. 이런 연유로 함씨 할아범은 자신이 싫어진 건 아닐지 오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이에 최씨 할멈의 얼굴엔 어느 순간 팔자 주름도 사라진 채 생기까지 도는 터 함씨 할아범도 묘한 기분이 들긴 매한가지인 것이었습니다. 이때 함씨 할아범도 사실 그 최씨 할멈과 똑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총각 때 느껴봤음직한 그런 설레임은 물론이요. 최씨 할멈이 차려주는 밥상을 받을 때마다 그런 기운이 용솟음 쳐서는 쌀한가마니를 번쩍 들어올릴 것만 같은 것이었지요. 최씨 할멈을 볼 때마다 번쩍 들어올리고만 싶은 그런 함씨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런 날들 속에 이를 참다 못한 함씨 할아버지가 최씨 할멈의 방문을 두드려댔어요. 할멈, 잠깐 얘기 좀 하십시다. 그러자 최씨 할멈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잠깐 들어오시겠소? 나도 할 말이 있긴 있는데 말입니다. 순간 눈이 있는 대로 커진 함씨 할아버지가 할멈의 방문을 열어젖혔어요.
할멈, 내가 싫으면 싫다 말을 하시오. 나도 싫다는 사람 억지로 붙잡고 싶지 않소. 헌데 내 맨정신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말이오. 아, 어찌 오늘도 왜 이리 이쁜 것인지. 내 원참 하여가네. 내 더 이상 그 그림의 떡처럼 할멈을 앞에다 두고 따로국밥처럼 놀지를 못하겠소이다. 이 말에 양볼이 더 새빨개진 최씨 할멈이었습니다. 영감님이 싫다니요. 정말 가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요. 나도 왜 이리 영감님이 갈수록 멋져 보이는지, 아, 이러면 정말 안 되는데 하면서도 너무 오랜만에 겪는 일이라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 네, 이러고만 앉았다는 것 아니었겠소? 네, 못난 팔자만 아니었으면 당장에라도. 그러자 순간 함씨 할아비가 드넓은 가슴팍으로 최씨 할멈을 와락 끌어안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영감님. 너무 이러시면. 가녀린 최씨 할멈의 몸을 와라 부서질 듯 끌어안던 함씨 할아범이 순간 어찌 내가 너무 세게 끌어안은 건 아닌지 모르겠소이다. 할멈 괜찮으시오? 그러자 되려 함씨 할아범을 더 꼭 끌어안는 최씨 할멈이었어요. 안 괜찮으면 어쩌겠습니까요? 내도 살면서 산 것 같지 않아온 세월이 수십 년. 그런 날 이토록 살려주신 영감님인데, 아, 어찌 이걸 마다하겠습니까요? 더 꽉 안아주셔도 됩니다요. 이 말에 최씨 할멈을 더 꼭 안아주는 함씨 할아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 둘만의 첫날 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흘러갔더랬지요.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도 함씨 할아범과 최씨 할멈은 한 이불을 덮은 채 미소만 띄우고 있었습니다. 내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어서 그렇소이다. 어찌 우리 나이에도 예전 젊을 때처럼 그런 쌩쌩한 느낌이 확 올라올 수가 있느냔 말이오. 내 이런 기운이라면 세상을 다 갖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다는 것이 아니겠소. 그러자 최씨 할멈도 맞장구를 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내 한창 때나 느낄 수 있던 것이 어찌 저 밑바닥서부터 꿀렁꿀렁 솟아오를 수가 있는지. 네, 이 정도 기분이라면 당장 애도 쑥 낳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어찌 이리도 신기한 일이 우리한테 생긴 건지. 근데 어쩐다요? 우리 사이가 이래 된 이상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소? 이에 말을 않고 있던 함씨 영감이 나도 그것이 걱정입니다만 그 운명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냥 한번 맞닥뜨려보는 건 어떨지 싶소이다. 내 이 당신을 알아본 것만으로도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을.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다 보면 찾아질 것이 아니겠소. 아, 안 그렇소? 그러자 최씨 할멈이 이를 듣고는 함씨 할아범을 꼭 끌어안으며 말을 잇는 것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영감님. 절 곁에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요. 이 말에 최씨 할멈의 어깨를 매만져주는 함씨였습니다. 그런 말 마시오. 고맙기는요. 되려 내가 더 고맙지요. 그냥 이대로 살아만 있어줘서 내가 더 감사하다오. 라며 이들은 오래오래 서로를 꼭 끌어안고만 있었어요. 그리곤 얼마의 시간이 더 흘렀을까요? 이들은 이젠 밥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거나 서로 맛있는 반찬을 먹여주는가 하면 산책을 나가 먼 석양의 노을을 바라보며 서로를 꼭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영감님, 우리한테도 내일이 있을까요? 그러자 함씨 영감이 말을 이었어요. 아, 당연히 있고 말고요. 당신한테 내일이 안 올 것 같으면은 내일에 가만히 앉아만 있겠소. 당장 산신령을 찾아가서라도 우리 발자를 제대로 바꾸라 해놓을 것을. 헌데 그보다도 다 늙은 우리한테 이런 신기한 기운을 불어넣어줬는데 말이요. 아, 그 하늘이라고 염치 없게시리 이런 걸 번복할 리가 있겠느냐 말이요. 그러니 걱정 말고
이 내 품에 안겨서는 그저 맘 편히 내일 생각이나 하시구랴. 그것이 우리가 할 최선의 도리가 아니겠소. 이 말에 흐뭇한 미소를 보이던 최씨 할멈이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토록 붉게 물든 아름다움이 여지껏 놓치고만 살아온 그런 눈부신 아름다움일 줄은 꿈에도 모른 것이었지요. 그 덕에 눈에 가득 찬 눈물 때문인지 몇 번이고 눈가를 닦는 최씨 할멈이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정말로 이들의 팔자가 고쳐진 것인지 이들은 아주 편안한 하루를 맞이하는 것도 모자라 일상의 매 순간이 행복하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김없이 불어닥친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 함씨 할아범이 그만 지독한 감기의 몸살을 앓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간에 넘치던 기력을 주체 못하고 막 써온 탓이었을까요. 이에 왼종일 영감님의 수발을 들며 걱정을 이어온 최씨 할멈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팔자 때문인지도 모른다 생각한 것이었기에 최씨 할멈은 그저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함씨 할아범이 빨리 일어나기만을 애써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헌데 그런 날도 얼마가 지났을까요? 정말 의식까지 모두 잃을 뻔했던 함씨 할아범의 증세가 아주 눈에 띄게 호전되어 가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영감님, 이제 좀 정신이 드십니까요? 그러자 그간 볼 수 없었던 미소가 얼굴에 맴도는 함씨 영감이었습니다. 어이구야. 그래요. 이제야 좀 살 것 같소이다. 아니 어째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더니만 말이오. 아 이거 보시오. 우리 발자도 이제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 아니겠소이까. 그러더니만은 정말 밥 한 번 먹고 나서는 아주 씻은 듯이 나아버린 함씨 할아버지였어요. 이에 최씨 할멈은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도 아주 긴긴 밤을 얼싸하는 채 보내는 그들이었지요. 그러고 난 또 어느 날 밤 구름이 어슴풀에 달가린 그날에 웬 검은 복면을 한 사내가 이 두 노인의 집 담벼락을 넘어 안방에까지 쳐들어온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에 깜짝 놀란 함씨 할아범이 다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니 이런 도둑놈이 어딜 감히. 이 말에 한 손에 칼을 쥔 남정네가 할아버지를 향해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놓으시오. 저짝 장에 든 걸 몽땅 다 꺼내놓지 않으면은 그 목숨은 부지하기가 어려울 것이오. 그러자 함씨 할아범이 살짝 떨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헌데 그 순간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부엌에서 나온 최씨 할멈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에라이 이 고얀 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도둑질을 하려 드느냐. 네 집엔 애미 애비도 없다더냐. 갑작스런 함씨 할아범을 호통소리에 더 큰 욕지거리를 해대는 강도였습니다. 이에 놀란 최씨 할멈은 곧 그 강도의 뒤를 붙잡으려 안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아니 지금 우리 영감님 방에서 뭐하는 짓거리여? 그러자 갑작스레 놀란 강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최씨 할멈을 밀쳐낸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청마루로 내몰린 최씨 할멈이 문지방에 발이 걸려서는 바닥에 그만 머리를 찍고 말았어요. 아이고 최씨 할멈. 아이고. 급히 최씨 할멈한테로 뛰어간 함씨였습니다. 헌데 이 강도놈이 함씨를 붙잡아 세웠어요. 어딜 도망가려는 거냐? 아 있는 거는 다 내놓고 가야지.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날아든 돌멩이 하나가 강도놈의 이마를 박살냈어요. 이에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도둑이었습니다. 이놈! 누가 이 집 담을 넘길래 와봤더니 여 어르신 집에서 강도짓을 해? 넌 오늘 네 재산 날이렸다. 이라며 그 도둑놈을 가져온 밧줄로 꽁꽁 매는 남정네였어요. 그것도 건장한 청년이었기에 이를 보고 놀라기도 잠시 최씨 할멈한테로 뛰어간 함씨가 할멈을 끌어안았습니다. 부인 괜찮으시오? 부인.
눈도 못 뜨는 최씨 할멈의 함씨 할아범은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부인, 날 두고 먼저 가면 어쩌오. 다 내 탓이구려. 그저 다 이 못난 내 팔자 탓이오. 이런 할아범의 말에 덩치 좋은 사내는 그 강도놈을 붙잡은 채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이놈을 빨리 관하로 끌고 간 뒤에 곧바로 의원을 불러오겠소이다.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터 부디 이거라도 꼭 다려서 먹이도록 해보시오. 라며 청년이 주머니에서 꺼내놓는 것은 아주 커다란 산삼 한 뿌리였어요. 아니 뭐 이런 걸? 어찌됐든 간에 우릴 도와줘서 정말 고맙소이다. 잠깐의 인사를 마친 함씨는 또다시 할멈을 끌어안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나간 뒤에야 겨우 할멈을 방에 뉘인 함씨는 한없이 또 계속 울기만 했더랬지요. 할멈이 걱정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썼어야 했던 것인데 어쩌자고 내가 그리도 자신만만했는지. 내가 죄인이요, 내가. 라면서 잠시 동안 울음을 멈추는 할아범이었습니다. 그런 말이요. 그냥 나도 같이 가십시다. 할멈이 일에 먼저 갈라치면 나도 그냥 곧바로 뒤따라가겠소. 혼잣말을 마친 할아범이 이내 밖을 나오더니만 부엌으로 향하는 것이었어요. 그 부엌 한켠에 놓여있는 양잿물이라도 들이키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그 청년이 주고 간 커다란 산삼이 순간 함씨 할아범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지. 그래도 저걸 마지막으로 한번 먹여봐야 쓸까나. 내 보기엔 할멈이 머리를 다친 것인데 저 산삼이 얼마나 효능이 있을지 모른다마는 그래도 우릴 구해준 청년이 주고 간 것인데 그 호의를 무시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건 도리가 아닌 것이지. 이에 잠시 생각에 더 잠기던 할아범은 곧바로 그 산삼을 다려대더니만 할멈의 입술로 가져가 조금씩 죽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러기를 몇 번을 더 이어하던 그때에 아니 글쎄 최씨 할멈이 조금씩 눈을 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인, 이제야 정신이 드오. 나요, 함씨 영감이란 말이오. 영감님. 아니 이것이 대체 어찌된 일이랍니까? 할멈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기뻐 얼싸안는 함씨였어요. 그리고는 곧 그간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런 것이었군요. 헌데 전 그것이 하나도 기억나질 않네 그려요. 이 말에 함씨는 마냥 미소를 보인 채로 눈물을 닦는 것이었어요. 괜찮소이다. 그저 사람만 있으면서 좋은 기억만 떠올리면 되는 것 아니겠소. 어쨌거나 이래 깨어나니 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소. 정말 다행이오. 이날 이후 함씨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하늘을 올려보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할멈을 깨어나도록 해준 데 대한 감사의 기도였지요. 그리고는 곧 최씨 할멈과 백년가약을 약조하면서 아주 굵기도 굵은 구리반지를 끼워줬더랬습니다. 이에 반지를 매일 만지작거리는 최씨 할멈은 함씨 할아범한테 매일 여보라 부르면서 원 없이 행복해만 했다고 하네요. 그 모습에 더욱 감사한 마음이 올라온 함씨는 그 도둑이 든 당시 자신의 집으로 뛰어들어와 도와줬던 그 청년을 알아보려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지요. 허나 전혀 알 길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 누구도 그런 청년은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으니까 말이지요. 이런 날들이 흐르고 난 어느 날 밤, 이 두 노부부는 방 안에 호롱불을 끈 뒤에 잠을 청하려 서로를 꼭 끌어안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순간 갑자기 방 밖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아이구야 여보, 저 소리는 호랑이 소리 아니오? 이 말에 덩달아 놀란 함씨가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거 맞는 것도 같은데. 아니 어쩌다가 이 오밤중에까지
여길 내려온 것이란 말이오. 내 알기로 사람 사는 곳엔 거의가 안 내려온다 하더니만은 아니 어째. 대체 이것이 뭔 일이란 말이오. 그 소문만 무성했던 호랑이가 직접 마을에까지 내려온 건 함씨의 입장에서도 생전 처음 겪는 일인 것이었어요. 이에 이불만 꼭 끌어안은 그들이 그 얇은 창호지문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한답니까? 바로 우리 집 밖에서 우는 것 같은데 말이오. 이 방 안에까지 뛰어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니겠소. 덜덜 떨리는 몸으로 함씨 할아버지를 있는 대로 끌어안는 최씨 할멈이었어요. 그래도 잠깐 조금이라도 기다려 보십시다. 우리 운명이 여서 닿을 것 같았음. 우리가 여태껏 이런 조짐들을 어째 이겨낼 수가 있던 것이겠소. 그러니 그대로 누워서는 걱정 말고 있어 보십시다. 라며 할멈을 꼭 안아주는 함씨였습니다. 헌데 그러기도 잠시 이젠 그들이 누운 방 바로 앞에까지 다가온 듯한 호랑이였어요. 그러더니만 거친 숨소리를 내며 방문에 커다란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호랑이의 음영에 너무 놀란 함씨와 최씨는 있는 대로 숨소리까지 죽여야만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그 그림자가 사라지더니만 방 밖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도 이불 속에서 나오지 못했던 이들 노부부는 제풀에 지친 듯 어느새 잠이 들고 말았지요. 다음 날 아침 조심스레 방문을 열어본 함씨가 마당채로까지 뛰어나와 보니 평상시와 똑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마냥 동네 이웃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이에 다소 안심한 노부부는 대문 쪽으로 가 슬며시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글쎄 그 바로 앞에 웬 저고리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 연분홍 저고리는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말이오. 그런 함씨의 말에 깜짝 놀란 최씨 할멈이 그 저고리를 집어들었어요. 아니 이건 제 어머니 저고리가 아닙니까요? 우리가 산에서 처음 만났을 때 거기다가 떨어뜨리고 온 그 저고리 말입니다. 라며 환한 미소를 보이는 최씨였습니다. 제 어머니가 유일하게 남기고 가신 유품이라서 그때 잃어버리고 어찌나 슬펐던지. 아니 근데 이것이 어찌 우리 집 대문 앞에 떨어져 있을까요? 그 말에 함씨 또한 고개를 갸웃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먼 산을 바라보는 그였습니다. 그렇다고 어젯밤에 왔던 그 호랑이가 놓고 간 것도 아닐 텐데 말이오. 정말 저 산에 사는 호랑이가 심히 영물이라 해도 그렇지.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생각 아니겠소. 라며 집으로 들어간 함씨와 최씨였어요. 그리고는 그 저고리를 입어보며 더 기뻐하는 최씨 할멈과 함께 환한한 웃음꽃만을 피워가며 더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는 함씨 할아범이었습니다. 이후 더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산에서는 더 이상 호랑이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누군가의 얘기로는 이 산에서 볼일을 다 마친 호랑이가 진작 다른 산으로 갔을 거라 전해왔지만 말입니다. 그 호랑이가 떠난 시기를 따져보니 그 노부부의 집 앞으로 와 한밤중에 무시무시한 울음을 울던 그런 그때인 것도 분명한 듯 했지만 말이지요. 어찌됐든 옛부터 모든 산에는 영물이 존재했던 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정받았던 것이 바로 이 호랑이라고 합니다. 이런 호랑이는 아주 신비로운 일들을 가능케 함은 물론이요, 권위와 부를 상징했음은 물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산짐승이기도 한 것이었지요. 또한 잡기를 막아주고 재앙에서 구해주는 등 누군가 선한 사람한테는 아주 커다란 도움을 줬던 그런 아주 신령에 가까운 영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꿈에서도 등장하기 일쑤였던 이런 호랑이를 통해서 최씨와 함씨 노부부가 그토록 기구한 팔자를 벗어내고 별탈 없는
아주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던 것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럼 여기까지 또 다른 신비스런 옛날 옛적 얘기들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두 고마워요. 재미있는 창작설화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